GKGK님, 안녕하세요. 우용님, 우용이 아니고 우영입니다. 사실, 참, 이 부분을 많이 틀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우용님들이 많이 계신가 보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용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차치하고. 일단 제 아이폰이 스파이웨어에 걸렸다고 의심 중입니다. 근데 만약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리포트를 켜서 보면 제가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카메라 앱은 직접 실행, 사진 앱은 백그라운드로 오랜 기간 켜져 있네요. 아이클라우드는 꺼놨습니다. 그리고 아이폰 보안을 공부하고 싶으면 스위프트를 공부해야 하나요? 공부하시면 좋겠죠? 죄송하실 것까지는 없고요. 사실 이게 영어로 되어 있어서 잘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일단 아이폰에 스파이웨어가 감염이 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드문 일이라서 드물다기보단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 만약에 만에 하나, 10만에 하나, 100만에 하나 아이폰에 스파이웨어가 있다 한다고 해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이 안드로이드 같은 갤럭시나 예전에 LG 스마트폰 아니면 중국 스마트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스마트폰들은 스토어에 백신 애플리케이션이 있죠. 그래서 스파이웨어 같은 것들을 백신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사를 하면은 찾아낼 수 있는데, 이 아이폰인 경우에는 이 애플에서 아이폰에는 바이러스가 없다, 해킹 프로그램 없다, 스파이웨어 없다,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지금 아이폰 앱스토어에다가 백신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등록하는 것을 허용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의 앱스토어에는 이런 백신 프로그램, 애플리케이션을, 그러니까 다른 애플리케이션이죠.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검사해서 문제점을 찾아내는 이런 프로그램이 등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지금 앱스토어에 있는 백신들은 이런 다른 파일들,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인터넷 보안 부분, 사파리 보안 부분, 그리고 아이폰의 인터넷 설정 부분, 그 부분에서 좀 보안 설정들을 조금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코치해 주는 정도? 그 정도의 애플리케이션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이폰의 앱스토어에는 바이러스 백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낼 수가 없어요. 만에 하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보통 앱스토어 말고 아니면은 다른 데선 설치할 수가 없죠. 근데 할 수 있는 경우가 좀 새길로 있긴 합니다. 어떤 거냐면 아이폰을 탈옥이라고 하죠. 탈옥을 해가지고 사설 앱스토어에 접속을 해가지고 앱을 설치한 경우, 그게 아니면은 다른 개발자 프로파일을 아이폰에 설치해서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프로파일을 설치해야지 실행할 수 있는 앱스토어 애플리케이션, 그걸로 해서 앱을 설치하는 경우, 이렇게 아이폰의 기본 앱스토어를 우회해서 앱을 설치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만약에 혹시라도 그런 것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시라면, 앱을 100% 그냥 앱스토어에서만 설치해서 사용하셨다면 사실 바이러스나 스파이웨어에 감염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앱스토어는 애플에서 정말 신경 써서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내 어플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깔았다. 사내 어플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깔았다고 하시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개발자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사설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방법인데, 보통 사내 프로그램은 이런 스파이웨어 기능, 사실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면 스파이웨어지만 회사에서 보면은 감시 프로그램이에요. 감시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이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회사에서 중요한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프로파일이 적용되는 위치, 회사 아니면 네트워크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이 프로파일이 동작을 하면서 사진이 카메라가 동작을 안 하거나
전화 통화가 안 되거나 뭐 메시지가 안 되거나 하는 이런 몇 가지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들을 활용하는 감시 관련 기능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 회사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운영을 위해서 뭐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좀 회사에서 유익한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뭐 일종의 스파이웨어라고 볼 수도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스마트폰의 기능을 좀 의도하고는 다르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어쩔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 사설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런 회사의 개발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설치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회사를 다니기 싫은 것이 아니시라면 어쩔 수 없이 유지를 해야죠. 이 프로그램을.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 회사에서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사에서 그렇다고 이 정보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뭐 유용을 하거나 유출을 하거나 뭐 수익 수단을 삼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회사에서 정하는 내용대로 뭐 근무를 하는지 아니면 회사의 정보 보안을 위해서 필요성을 좀 가지고 있든지 해가지고 제안을 했을 것이라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회사의 경우라면은 사설 애플리케이션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회사에서 그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허용을 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면 그 회사를 다닐 때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리포트를 켜서 보면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카메라 앱 실행이 됐었고, 뭐 사진 앱은 백그라운드로 오랜 기간 켜져 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요즘에 아이폰을 접해보지 못해서 뭐라고 100% 어떻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 내용은 한번 애플 고객센터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근데 이 애플리케이션 완전히 동작하지 않았는데 얘네가 구동이 되었다 한다는 것은 좀 넌센스거든요. 혹시라도 근데 요새 뭐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아니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되면서 뭐 추가적인 기능이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객센터에. 그리고 보안을 공부하고 싶으면 스위프트를 공부하면 되나요? 스위프트 공부하면 보안에 대한 공부가 되긴 하겠죠. 그런데 사실 뭐 그렇죠. 그렇습니다. 스위프트를 공부하면은 보안에 대한 내용들 공부가 될 텐데, 사실 스위프트를 공부하셔도 좋지만 이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려면 그냥 아이폰의 애플리케이션 구조 같은 것들, 아이폰의 그 OS 설정 관련 내용들, 그러니까 오퍼레이팅 시스템, 아이폰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관련 그 책들만 좀 봐주셔도 보안에 관한 내용들은 많이 공부가 되실 거예요. 아이폰은 사실 애플리케이션 간의 격리나 이런 그 샌드박스나 하여튼 간에 이 보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놓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사실 사설 애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정보가 유출되거나 하는 일은 많이 없어요. 보통 아이폰이 해킹이 되었다는 일을 접했을 때 아이폰 기계 안에서 해킹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보통은 애플 사이트를 가장한 가짜 애플 사이트? 그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애플 아이디, 비밀번호를 가짜 사이트에 입력을 해줘가지고 애플 계정이 유출되어서 뭐 아이클라우드에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나 아니면은 뭐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유출되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아이폰의 보안 문제 때문에 아이폰 자체가 해킹을 당해서 뭔가 정보가 유출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기계 때문에 뭔가 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사실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거예요.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에서 사진이나 카메라 권한은 달라고 안 했는데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마 사내 어플리케이션 설치할 때 그 프로파일, 그러니까 회사의 그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었을 텐데,
이 프로파일이 설치될 때 권한 문제는 프로파일에서 좀 개별 설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뭐 변경이 가능한지 한번 권한 설정, 아이폰 권한 설정 들어가가지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다른 내용들 한번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그래서 일단 프로파일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프로파일이 시스템 권한을 좀 자체적으로 좀 변경하고 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한번 회사의 그 애플리케이션 관리자 그런 사람들 있을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좋고, 혹시 좀 꺼려진다면, 회사에 있는 그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게 꺼려진다면 애플 고객센터에 한번 물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카메라 사용하지 않은 시간대에 카메라 앱이 켜지고 백그라운드로 오랜 기간 켜져 있었던 거는 이건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백그라운드로 오랜 기간 나와 있었던 것은 일단 요새 아이폰 아니면 스마트폰들의 램 용량이 많아지면서 실행됐던 앱들이 뭐 가비지 컬렉트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에 남아있는 것이 보통 기본적이거든요. 그래야지 다음에 이 앱을 켰을 때 빠른 시간 안에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백그라운드에 오래 있는 건 사실 그리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 문제도 제가 뚜렷하게 뭐가 좀 해결 방식이다 안내해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라는 것이 아무래도 회사가 뭐 불법적인 일을 하는 회사나 그런 그런 데는 아닐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문제 없이 뭐 운영되고 있는 회사일 것이고, 그런 회사라면 이런 프로파일, 그리고 프로파일로 인해서 설치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 사내 어플리케이션을 가지고 뭐 문제가 될 만한 일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좀 믿고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옛날에 뭐 아이폰의 이 프로파일 문제 때문에 아이폰 사용 안 하고 그 회사에 다닐 때 뭐 일부러 안드로이드 폰을 가지고 다니거나 그런 분들도 옛날에 좀 있기는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회사들에서 어떻게 안드로이드 폰을 제한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또 어떻게 만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회사에는 이런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좀 가지고 들어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런 게 개인적인 그 자유를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어서 좀 어떻게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또 법률적인 문제가 또 있겠죠. 그런데 이 법률적인 문제가 좀 어떤 식으로, 제가 생각하기엔 아마 회사에서 자기네 측에 유리하게 뭐 어떻게 좀 만들어 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사항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 제가 예전 애플 관련 그 회사에 잠시 일을 했을 때, 애플 관련 회사에서는 그 아이폰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프로파일 설치시켜서 보통 그렇게 좀 기능들 제한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아마 다른 스마트폰 사용해서 좀 스마트폰을 두 개를 사용하거나 하는 그런 경우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계를 하나 사서 뭐 개인적인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회사에서만 어떻게 좀 활용하는 방식, 그 방식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정보 보안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정보를 완전히 격리해 놓는 거잖아요. 원래 사용하던 폰에는 개인적인 정보들을 넣고, 새 그 공기계 폰에는 뭐 회사 애플리케이션 설치하면서 뭐 유출이 돼도 문제 없을 만한 사항들, 그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계별로 정보를 격리해서 좀 유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사실 보안상 굉장히 좀 좋은 방식이기는 해요. 어떻게 좀 잘 진행하셔서 마음도 좀 거리끼는 내용 좀 덜어주시고, 그리고 또 아이폰도 좀 잘 사용하시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구독, 좋아요 안 해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시다면 스트리밍에서 문의해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제 영상들 어떤 영상이든지 질문해 주시면 영상에 답변해드리고, 그 댓글에 답변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질문 남겨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GKGK님, 한 번 더 질문 드려서 죄송해요. 말씀하신 프로파일 앱을 설치하면 그 앱이 제 사진 앱이나 메모를 들여다볼 수 있나요?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요. 사진 앱이나 메모를 들여다보는 것은 사실, 이 프로파일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좀 알고 있거든요. 어떤 거냐 하면, 하나는 이 회사의 그 프로파일을 설치해서 그 프로파일이 진행이 될 때는 그 아이폰의 기능을 제한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활용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이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그 개발자, 그러니까 아이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그 특정 개발자의 앱 설치 파일을 아이폰에서 그 설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폰에서 앱을 설치할 때는 보통 앱스토어에 들어가서만 설치가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개발자들은 아이폰에 그 개발자 등록을 하면은 그 개발 등록한 아이디 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프로파일을 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아이폰에 설치해 놓으면은 그 프로파일과 연결된 아이폰 그 개발자 계정으로 그 개발한 그 애플리케이션, 그거를 그 파일로 아이폰에다 집어넣고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GKGK님께서는 이 사내 어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내 어플이라는 것이 앱스토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애플리케이션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내 어플을 파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러니까 회사 사이트에 뭐 어디 업로드 해놨겠죠?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업로드 해놓은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아이폰에서 직접 설치를 했을 텐데, 그 직접 설치를 할 때 그 회사에서 이 사내 어플리케이션 개발할 때 연결해 놓은 그 애플 계정에 그 프로파일을 설치해서 권한을 주도록 이렇게 설정을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프로파일을 설치한 후에 그 다음에 이 사내 어플리케이션을 만약에 설치했다면, 이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할 때는 사실 아이폰의 기능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좀 중점적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사내 어플리케이션을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좀 영향을 줄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이폰은 애플리케이션 간에 1번 애플리케이션이 2번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을 보거나 파일을 뭐 어떻게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추가하거나 하기 어렵게 되어 있어요. 애플리케이션 간의 격리가 좀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 어플리케이션이 사진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메모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거나 그렇기가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진 앱이나 메모 앱을 이 사내 어플리케이션이 들여보지는 못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애플리케이션의 정보들이 이 사내 앱을 통해서 유출이 되거나 하는 그런 경우는 좀 적다는 게 아니라 어려울 것 같고, 이 사내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뭐 회사에서 사용되는 뭐 출결 프로그램이라던가 아니면 사내 뭐 보고 프로그램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뭘 잘 구동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아니면 아이폰의 기본 기능들, 그러니까 뭐 전화 기능, 카메라 기능, 아니면은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이런 아이폰의 기본 기능들을 특정 상황 안에서, 그러니까 회사에 있는 상황 안에서는 좀 제한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동작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다른 애플리케이션들의 정보들은 접속이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 부분도 일단 제 얘기만 들어서 좀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신다면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게 애플 고객센터에서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하고 조금 분야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애플 고객센터에 문의를 하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도 좀 한 가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제가 안내드린 것도 한 번만 들어서는 좀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제가 스트리밍 진행해드리는 사항은 다시 돌려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스트리밍 끝나면 바로 업로드가 될 테니까 한번 다시 돌려보시면서 이해를 해보시고, 그리고 또 애플 고객센터에 전화해서도 한번 같은 내용을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또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말을 해주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두 가지 정보가 크로스 체크가 되면서 겹치는 내용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조금 더 안심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좀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정보는 한 군데서 정보를 얻는 것보다는 몇 군데의 정보를 얻어서 합쳐가지고 병합되는 내용들을 좀 생각하시는 것이 더 이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100% 맞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한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번 찾아본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틀린 내용을 안내해드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겠는데 좀 정확한 정보 확인을 위해서 애플 고객센터에 연락해서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애플 고객센터 저도 예전에 근무 좀 했었는데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안내해 주니까요.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